박기락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쿼드, 우리말로 하면 4개국 회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쿼드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4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uni가 1이고요. unilateral 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뭐 universe, uniform 이거 다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숫자는 이제 그죠? biannual 하면 2년마다. 또 이제 뭐 bi-monthly 하면은 이제 이 한 달에 2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try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triangle 하면 삼각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쿼드가 4라는 숫자고 뭐 펜타, 헥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4개국 회의라는 거죠. 이 쿼드 회의는 지난 10월 6일 날 이제 동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서 이제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국가들이죠. 큰 국가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 이외에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다른 국가도 많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그 모임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그 두 번째 회의인데요. 첫 번째 회의는 이제 2019년 9월에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즉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4개국 회의를 통해서는 이제 뭐 중국이라는 명확한 적은 지칭하지 못했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해서 4개국이 협력한다 하는 그 사항이 합의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쿼드 회의를 정례화하자, 1년에 한 번씩 하자 하는 사항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문제 등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일본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쿼드 플러스라 그래서 이 4개국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참가하고 협의한다 하는 사항이 이제 합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회의를 통해서는 이제 뭐 분명한 대중국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강압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고 그런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이런 4개국 회의가 정례화되고 그다음 인도태평양 전략에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반중 전선 형성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을 분명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국가로 지칭하는 데는 실패했죠. 특히 이제 인도하고 호주가 상당히 망설였고 그래서 사실은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이는 어떤 목표, 목적인데요. 사실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그런 가치를 위해서 협력한다든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제시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례화는 뭐 합의했습니다만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의 공고한 조직으로 발걸음을 내딛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주변국들을 위협할 경우에는 이 회의가 점차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쿼드에 대해서 한국은 반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너무 분명히 표시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9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을 위해서 쿼드 참가를 결정할 시점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9월 2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이 대담에서는 다른 국가, 중국을 말하겠죠. 다른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떤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쿼드에 대해서 한국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중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쿼드나 또는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그 한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 방문을 그 취소를 했죠. 아마 이러한 그 외교장관의 발언 등이 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지 않으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방한도 이제 취소됐습니다. 저는 뭐 중국이 한국을 이제 잡아놓은 고기로 보지 않느냐. 사실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쿼드와 관련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어떤 분명한 입장을 그 피력을 했고 그것으로 저는 상당한 그 국익에 저는 손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쿼드 참여와 같은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라 전체에 굉장히 심층 깊은 그런 토의가 선행됐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어떤 그 친중 또는 뭐 반쿼드 입장을 그렇게 그 쉽게 표명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을 한데 그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반중 반대 입장의 표명은 성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쿼드와 같은 그 다자 협의의 기회가 있을 때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북한한테 압력을 그 행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적인 저는 그 현명하지 못한 그러한 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쿼드와 이런 그 한미동맹과 관련된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면서 이 조선 말의 이 외교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전부 다가 이제 국내 문제 매몰돼 있죠. 이거는 뭐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 또 이제 국가 지도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국내 문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뭐, 대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막연한 사대주의에 저는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만큼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참, 압박하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이상하게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굴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말의 이제 역사에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침략을 의사를 갖고 있는 나쁜 국가한테는 굉장히 그 오히려 고신고신하고 나름대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착한 국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말에 미국의 상선도 불태우고 프랑스의 이제 배도 불태우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다 떠났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침범하려는, 우리를 그 병합하려는 청나라나 또는 뭐 러시아에 더욱더 이제 잘했고 그 결과 마지막에 일본에 이제 그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한말에는 그래서 이 중국의 외교관으로부터 한국은, 특히 조선은 이 자기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지저귀고 있는 잼이나 참새와 같았고 이렇게 나쁜 평가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은 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병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핵에 별로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 ICBM이나 대륙간 탄도탄이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사실은 뉴욕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한국을 지키려면 뉴욕에 대한 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제대로 관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동해민족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는가? 또 이제 미국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천하태평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말의 역사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5년에 이제 미국과 이제 그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가스타테프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타테프트 조약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관리하는 대신에 한국은 일본이 관리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한국 모르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지금 우리가 국내 문제에 매몰돼서 이런 쿼드가 진행되는 상황도 전혀 모르고 쿼드가 지향하는 바도 모르고 쿼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제대로 토의하지 않는 것은 그 한말의 그 연작 처단과 같은 그런 역사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 현 집권층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한중 관계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중 간의 협력은 그 짝사랑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한국
중국으로부터 어떤 안보 협력에 관한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고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이때에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한 3년간은 진짜 우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또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는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구조적으로 이 중국과 한국은 특히 안보 분야의 협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중국과 북한은 동맹관계입니다. 한국은 뭡니까? 북한과는 이제 휴전 상태고요. 적대 관계죠. 중국과도 사실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한국은 중국이 경쟁 상대자로 이제 삼고 있는 미국과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자, 중국은 한국과 적대 관계인 북한의 동맹국이고 또 한국은 중국과 이제 경쟁 관계, 심각한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 관계입니다. 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고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중 간의 안보 협력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 전체 균형이 무너질 만큼 우리 한국의 공격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마음대로 중국 편에 썼다가 미국 편에 썼다가 멋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념적으로나 또 북한 핵 위협에 의한 대응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 쪽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에게는 들리기에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쿼드에 참여할 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면 그거는 중국이나 북한한테 좋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거기에서 좀 자신들에게 좋지 않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우리한테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안 온다고 하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안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미 잡아놓은 곡이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왕이가 와서 우리한테 자,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만 해결하면 우리는 중국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예 질짐작으로 알아서 카드를 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쿼드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무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북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다수 국가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면 북한한테 강력한 압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간에 북한 편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 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사실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또 고위 인사들 또 지식인 특히 대깨문 무조건 현직을 지지하는 분들은 진짜 이 반미 라는 치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위직이 아닐 때는 반미라는 치기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이 돼서도 이러한 치기를 구비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반미를 굉장히 먼 내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먼 내기로 할 수 있습니까? 먼 내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미국에 노고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 이건 먼 내기입니다. 그 현실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진짜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국내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국내 문제는 조금 잘못돼도 우리끼리의 이제 어떤 잘잘못에 끝납니다. 그러나 국외 문제, 대외 문제가 잘못되면 안전과 번영이 극단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문제에 저는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 우리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지역 및 세계 정세의 변화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말에 있었던 가스라테프트 조약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의 이 움직임에 굉장히 그 민감할 필요가 있고, 이 쿼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